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비상이라는 노래로 같이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자주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그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서 선생님이 오늘의 오프닝 곡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리고 당당히 내 꿈을 펼쳐보려 해. 이러한 여러분들의 꿈을 이 세상에서 펼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재수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얻는 곡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재수하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 지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꿈은 언제 펼칠 수 있지? 이렇게 뭔가 어두운 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질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7강 우리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그 처음인 지수라는 단원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로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죠? 자,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배우고요. 이 지수라는 걸 배우고 나서 배운다는 것은 그렇죠. 지수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지수 단원부터 잘 그 초석을 다져야 되겠죠. 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언제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의 제곱,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용어 배워보았고요. 그때 그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서 지수라는 용어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그 지수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낯설지 않게 친숙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까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소원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의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거듭제곱과 지수법칙. 이거 우리 예전 했던 건데, 그렇죠.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거듭제곱근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개념 아니고요. 예전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용어 우리 배웠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확장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오늘 첫 번째 내용,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법칙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데 거듭제곱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세요. 자, A의 n제곱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A의 n제곱.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A를 몇 번? n번 곱했다. A를 n번 곱했다라는 게 바로 A의 n제곱이었고, 이걸 간단히 쓰면 무엇이었냐면요. A를 n번 곱했다. 즉 곱한 횟수가 이와 같이 n의 위치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곱한 횟수니까 자연수였고요. n은 자연수. 그리고 이 A라는 건 실수면 누구든 다 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라고요? A는 실수였어요. 그래서 A가 실수고 n이 자연수면 그 실수인 A와 자연수 n을 이용해서 A의 n제곱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n은 곱한 횟수였고요. 이 n을 우리가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라고 불렀어요. 지수. 자, 다른 색으로 적어볼게요. 지수. 그리고 이 A를 뭐라고 불렀냐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불렀습니다. 밑. 자, 기억나나요? 해서 밑과 지수를 이용해서 A의 n제곱을 표현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A의 거듭제곱. 자, A의 거듭제곱은 거듭해서 곱했다라는 의미. 즉 한마디로 우리가 위에서 표현한 A의
n제곱에서 n은 자연수였죠. 그래서 a의 1제곱은 a 하나 있는 거, a의 2제곱은 a제곱, a 두 번 곱한 거, a의 세제곱은 a 세 번 곱한 거, 이러한 a의 n제곱들을 모두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법칙이 있었어요.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법칙. 자, 이렇게 묶어볼까요?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법칙, 즉 지수들 사이에 어떠한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있었냐면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a의 제곱이랑 a의 세제곱이랑 곱하게 되면 a의 제곱은 a를 몇 번 곱했다? 2번. a의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했다? 3번. 이렇게 a를 2번 곱한 거랑 a를 3번 곱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 2번 곱했다. 그리고 a 3번 곱했다. 그럼 총 a 몇 번 곱했어요? 5번 곱했어요. 그래서 a의 5제곱이라고 쓸 텐데 이 곱한 횟수 5는 어떻게 얻은 거예요? 2번 더하기 3번 해서 5는 2 더하기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의 세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자, 이 괄호를 통째로 2번 곱하라는 거죠. 그럼 괄호를 통째로 2번 곱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말은 a 3번이니까 a 총 몇 번? 6번 곱했다는 거죠. 근데 그 6번이라는 거는 3을 몇 번 반복해서 더한 거예요? 2번.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x는 뭐라고 쓰니까 이 x라고 쓰니까 마찬가지로 3 더하기 3이라고 쓰고 싶은 거죠. 3 더하기 3이라고 쓴다라는 건 3을 몇 번 더했다? 2번 더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말은 괄호의 전체 제곱은 이 두 지수끼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관계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봐볼게요. 자, 이번엔 두 문자의 곱의 전체 제곱을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괄호를 몇 번 곱했다는 거죠? 2번 곱했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A가 몇 번 곱해지겠어요? 2번. B도 2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이 식을 우리가 다시 봐보게 되면 두 개의 문자의 곱의 전체 제곱은 이 지수가 분배되듯이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분수꼴로 된 문자의 세제곱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건 이 괄호를 몇 번 곱해라? 그렇죠. 3번 곱해라 라고 하는 거죠.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자, 그러면 분모의 B가 몇 번? 3번. 분자의 A는 3번. 한마디로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죠.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괄호의 전체 세제곱은 지수가 분배되듯이 B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법칙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있죠. 우리 그 더 있는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해 보게 되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죠. 그럼 약분되는 게 보입니다. 약분되는 거 우리 해보면 두 개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A 하나 남았어요. A 하나 남았다는 거는 얼만큼의 A가 약분이 되냐면 둘의 지수 중에서 작은 A의 개수만큼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남는다는 건 뭐예요? 둘의 차만큼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의 1제곱이라는 이 1의 의미는 둘의 지수의 차 3 빼기 2라는 얘기예요. 그죠? 남는 A의 개수니까. 그럼 이번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A의 제곱은 A 2번 곱한 거. A의 제곱은 A 2번 곱한 거죠. 똑같은 거 나누기 똑같은 거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1이요. 다시 똑같은 거 나누기 똑같은 거 하면 다 약분돼서 1이요. 자, 그럼 이번엔 지수가 뒤에 있는 문자의 지수가 큰 경우 봐볼게요. 그러면 분모가 A 세제곱, 분자가 A 제곱.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분되는 거 봐볼게요. 뭐가 남죠? 분모에 A만 남죠.
분모에 A 1 제곱분의 1만 남는데 이 A가 1개 남았다는 의미는 나누는 관계에서 지수가 작은 A의 개수만큼이 약분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A의 개수는 둘의 차인 3 빼기 2만큼 남는다는 얘기죠. 3 빼기 2. 그래서 이 1의 의미는 지수의 3 빼기 2 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지수 법칙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우리가 지금 상기해 보았는데요. 일반화해서 나타낼 수 있었죠. 그 예전에 우리가 지수 법칙 일반화해서 나타냈던 것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 자, 지수. 자, 주어진 거듭 제곱에 대한 지수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봐보게 되면 A, B가 실수고 MN이 양의 정수일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는 여러 번 곱할 수 있으니까 실수라는 조건이면 되고요. 그리고 곱한 횟수가 이와 같이 M과 N이었죠. 그래서 자연수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했고 또 곱하기 A를 N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럼 A를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N 플러스 N번 곱한 거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A를 M 플러스 N번 곱한 거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봐볼게요. A의 M제곱을 전체 N번 곱하게 되면 A의 M이 M 몇 번 나타나요? N번 나타나죠. 그래서 A의 MN 곱하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AB 전체의 N제곱은 자, AB라는 이 괄호식을 N번 곱하게 되는 거니까 A가 몇 번? N번. B가 몇 번? N번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분수꼴도 N이 분배법칙 되듯이 지수에 들어가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물론 이때는 나눠주는 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B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지수법칙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AB가 실수이고 MN이 양의 정수일 때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과 같고요. 그래서 이 나누어주는 관계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M이 큰 지수면 즉 분모에 있는 M이 큰 지수면 분모에 A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럼 얼마만큼 A가 약분이 되죠? 그렇죠. 적은 수인 N개만큼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분자에 몇 개가 남아요? M-N개의 A가 곱해진 게 남겠죠. 그 다음 M하고 N이 같으면 똑같은 거 나누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약분돼서 1만 남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M이 N보다 작은 경우 즉 N이 더 큰 경우 크게 되면 우리가 약분 A가 약분이 될 거예요. 몇 개만큼? 작은 개수인 M개만큼 약분이 돼서 분모에 A가 몇 개 더 남겠죠. 근데 얼마만큼 더 남아요? 둘의 차이만큼 즉 N 빼기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을 예전에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인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이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78쪽에 있는 유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익혔던 그 지수 법칙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의 제곱이죠. 전체의 제곱이면 지수가 분배되듯이 우리가 제곱해줬죠. 그래서 2의 제곱, A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 전체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곱하기 3, A 세제곱 B고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간단히 하면 상수 부분 4, 3, 10이고요. 밑이 같은 A끼리 보게 되면 A의 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요? 더하기요. A의 5제곱. 자, 이 부분이 뭐예요? B의 4제곱이죠. 곱하기 B가 있어요. 그럼 B의 몇 제곱? 4 더하기 1, B의 5제곱. 그래서 답은 간단히 한 것은 12 곱하기 A의 5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밑에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A의 제곱 나누기 AB의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연산할 때 나눗셈, 곱셈 두 개 이상의 연산이 있는데 괄호가 쳐져 있지 않으면
연산을 하는 순서는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괄호가 없지만 이 앞에 두 개를 먼저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이니까 분모분의 분자로 들어가잖아요. a, b의 세제곱, a 제곱 b 곱하기 뒤에 있는 식 a, b 전체의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우리가 약분되는 게 보이나요? 자, 분모에 a제곱 있죠? 그럼 여기 a제곱과 여기 a제곱 약분하고요. 그리고 분자에 b 곱하기 b의 제곱이니까 b가 몇 개? 3개. b의 세제곱이죠. b의 세제곱하고 분모에 b의 세제곱 있으니까 둘 다 약분이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분모에 a만 남죠.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개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소원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법칙 배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이미 했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했던 내용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x의 제곱이 4. 자,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풀었었습니다. 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4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x제곱은 양의 상수 또는 0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루트 4가 무엇이니까 2니까 주어진 식은 간단히 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도 적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었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이 방정식의 x. 다시 제곱해서 4가 되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이 x를 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곱해서 뭐가 되니까 4가 되니까 4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무엇이 된다? 4가 된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무엇이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제곱하면 4가 되는 방정식의 근, 제곱근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4의 제곱근은 음수, 양수 두 개가 있어요. 즉 플러스 2는 4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2는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곱근 얘기하면서 그때 루트라는 얘기도 처음 그 기호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고등학교 때 더 확장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했던 건 제곱해서 4가 되는 4의 제곱근을 우리가 찾았죠. 자, 근데 이때 무슨 부분을 우리가 확장할 거냐면 이 부분을 확장할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이러한 방정식을 생각할 거예요. x의 n제곱이 자, 일반적인 4라는 수 대신에 a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방정식의 근 x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정식의 근 x. 이때 이 n이라는 수는 1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x, 이 방정식의 근 x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건데 이전에 이름 붙였던 거랑 비슷하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a의 n제곱 근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누구를? x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x를 찾아볼 거예요. 어떤 범위에서냐면 실수 범위에서. 자,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 x의 이름이 a의 n제곱근이라는 거 알았고요. 여기서 이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x가 n이 2면은
x제곱은 a의 이 x는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a의 2제곱근이죠. 즉 a의 2제곱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냥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불렀던 거예요. 2라는 수를 생략해서. 자, 그리고 x의 세제곱이 a가 되는 이 x를 그럼 뭐라고 불러요?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겠죠? a의 세제곱근. 그러면 4제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 x를 뭐라고 부를까요? a의 4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 정의에서 우리가 n 대신에 2, 3, 4만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인 x, 즉 a의 n제곱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수 범위에서만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여기서 살펴볼게요. 세 가지의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은 1, 이것과 x세제곱은 1, 이것과 x4제곱은 1,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방정식의 이제 근들을 찾아볼 겁니다. 실수 범위에서.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인수분해서 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 너무 유형화되어 있죠. 바로 공식을 알 수 있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1은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누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누가 되고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옆에 있는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x의 세제곱은 1. 여기서 우리가 실수인 x 찾으려고 하면 실근인 x 바로 찾는 방법 우리 공식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방정식 풀듯이 1을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이때 1의 세제곱으로 보게 되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의 곱이 0이니까 각각이 0이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뭐예요? 1이죠. 자, 그리고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식,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식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봤더니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한마디로 0보다 작다는 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같는다. 그 말은 실근 같지 않는다. 그 말은 실근인 x, 실수인 x에 대해서는 주어진 식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수인 x에 대해서는 주어진 식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실근만 찾고 싶으니까 실수인 범위에서만 x를 생각하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인 x, 즉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1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세제곱해서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를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실수는 1밖에 없다는 거죠. 자, 플러스 1이라고 적어볼까요? 그 다음 이제 이 네 번째 방정식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바로 x를 구할 수 있는 공식 모르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 마이너스 1과 x 4제곱 사이에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합차 인수분해 공식 쓰면 빼기 더하기 합차 공식 썼죠? 자, 그럼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1이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실수 범위에서 자, 첫 번째는 x가 뭐예요? 1. 두 번째는 x가 뭐예요? 마이너스 1. 자, 근데 세 번째는 실수일 범위에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더하기 1하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인 범위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은 1을 4제곱해서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4제곱해서 1이 되는데, 즉 4제곱해서 1이 되도록 하는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의 4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1의 세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플러스 1 하나, 1의 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개. 여러분들 뭔가 규칙성 보이지 않나요?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x 4제곱처럼 이렇게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의 제곱도 양수, 음수의 제곱도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의 4제곱 양수, 음수의 4제곱 양수가 되잖아요. 근데 홀수인 세제곱하게 되면, 즉 홀수 제곱하게 되면 양수의 세제곱은 양수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세제곱한다고 해서 1 나오지 않죠. 한마디로 홀수인 거듭 제곱하게 되면, 지수가 홀수가 되면 부호가 보존이 돼요. 하지만 지수가 짝수가 되면 부호는 항상 양수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추측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자, 이런 추측 한번 느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추측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지수가, 자,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a의 n제곱근인데, n이 무엇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라면 이 a의 n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을 것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즉 a의 n제곱근이 2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n이 무엇이면, n이 홀수이면 a의 n제곱근, 즉 이 방정식의 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1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느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에서는 어떠한 x제곱이 a가 된다고 하면 이 a는 항상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았죠. 그래서 0인 경우를 빼버리면 항상 a는 0보다 컸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플러스 제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해도 플러스니까. 4제곱에서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4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하면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제 홀수 제곱하게 되면 부호가 보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추측도 또 추가할 수 있느냐면, n이 짝수면 이 거듭제곱근, a의 제곱근이 n이 짝수면 2개고 1개도 되지만, 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a의 범위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n이 짝수면 항상 a는 무엇일 것이다? 0보다 클 것이다. n이 홀수면 부호가 보존되니까 a가 양수도 되지만 누구도 될 것이다? 음수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a가 0인 경우 지금 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추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실수 범위에서 a의 제곱근에 대한 말이 이와 같은 사실이 맞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2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우선 이 a가 만약에 0이라면 x는 어차피 0이니까 우리가 a가 0인 경우는 간단하게 x는 0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은 a가 0이 아닌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0이 아닌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볼 거예요. 그 실근을 찾는다는 게 바로 무엇이죠? 그렇죠.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a의 n제곱근. 그런데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수인
A의 n제곱근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n제곱이 A라는 이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 방정식의 해, X라는 것은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얘 무엇과 같죠? 교점을 우선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두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어때요? 그 두 그래프 위에서 똑같죠. 똑같다라는 말은 Y 값이 둘이 같게 되면 어떠한 식이 나오죠?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엇이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게 실근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우리가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 X좌표, Y좌표 둘 다 우리가 실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에 좌표를, X좌표를 우리가 바로 무엇으로 둘 수 있는 거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그 교점에 무엇?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n이 짝수면 Y는 X제곱이나 Y는 X의 4제곱이나 Y는 X의 6제곱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림은 다르지만 각각 이와 같이 X제곱과 비슷한 형태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Y는 X의 3제곱, 5제곱, 7제곱과 같은 n이 홀수인 경우는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n이 짝수인 경우. 자, n이 짝수라고 하게 되면 자,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고요. 이제 우린 두 그래프의 교점 찾고 싶으니까 y는 a라는 직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또는 y는 a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몇 개의 교점이 생겨요? 2개의 교점이 생겨요. 2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두 교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 있는 기호 여러분들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n이 짝수면 교점이 2개고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x의 n제곱이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추측, 즉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그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이 옆에서 n이 홀수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홀수이면 y는 x의 n제곱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고요. n이 2 이상인 홀수니까 3, 5, 7이 이러한 n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때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이와 같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지는 게 y는 a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교점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교점이 1개 있다는 것은 x좌표도 1개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방정식,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 몇 개다? 1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예처럼 실근의 개수가 n이 홀수면 몇 개다? 1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죠?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에 y는 a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건데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생길까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a가 음수니까. 그래서 y는 a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길 거예요. y는 a라는 그래프.
자, 그러면 주어진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만나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건 교점의 x좌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근이 언제만 존재한다? 실근이 언제만 존재하냐면 a가 이와 같이 양수인 경우에만 존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a가 0인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y가 0이 되는 경우는 x축인 경우죠. 그럼 교점 당연히 원점으로 존재하고 원점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x좌표가 0. 그 말은 이 방정식 실근이 0인 경우죠. 근데 그 경우는 우리가 이미 a가 0인 경우에는 근이 0밖에 없다로 이미 했고 지금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보고 있으니까 자, 우선 a가 0보다 큰 경우에 실근의 개수 2개다. 그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다 라는 걸로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 홀수인 경우 봐볼게요. 자, 이제 n이 홀수인 경우에 교점은 1개니까 실근의 개수도 1개다 라는 여기 사실까지 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a가 양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교점 하나 찾고 실근 하나 찾았는데요. a가 음수면 y는 a라는 그래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함수 y는 x의 n제곱하고의 교점 몇 개예요? 1개예요. 교점이 1개란 얘기는 실근도 1개란 얘기죠. 근데 a가 음수인 경우에도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대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실근이 존재하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써질까요? 실근이 존재하는 A의 범위는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그래프의 교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라는 값이 0보다 커야만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로 두 개의 실근이 있는 거고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가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근이 몇 개다? 1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를 확인해 보았고 이 사실을 다시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싶은 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였어요? 그렇죠. a의 n제곱근 중에서 무엇인 것? 그렇죠. 실수인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했죠. 자, 첫 번째 a가 0이면 x의 n제곱이 0이니까 당연히 x는 뭐밖에 없어요? n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x는 0밖에 없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맨 처음에 했으니까 이제 a가 0이 아닌 조금 복잡한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죠. 자, 두 가지로 나눠서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두 가지로 나눠 생각했어요. n이 짝수이면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 실근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기호로 정의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x의 제곱이 3이라고 하면 x는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우리가 x를 구했었죠. 바로 근호라는 기호 이용해서 표현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읽었어요. 또는 이 루트 3을 우리가 뭐라고도 읽었냐면 제곱근 3이라고도 읽었어요. 자, 이 사실을 일반화해서 지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의 해는 n이 짝수인 경우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자,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라고 했죠. 그거를 자, 여기에는 2가 생략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2 대신에 n으로 놓은 것처럼 확대를 하게 되면 n 제곱근 a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에 우리가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 구하면 뭐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 라고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n이 홀수이게 되면 근이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어요. 그 1개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 제곱근 a라고 우리가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뭐 한 개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이와 같은 근호를 이용해서, 즉 제곱근 A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얘기해 보았고요. 이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x의 4제곱은 16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우리가 실근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x의 4제곱이 16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실근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 뭐라고 기호를 표현했죠?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였죠. 근데 그걸 기호로 4를 이용해서 4제곱근 16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를 구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2의 4제곱 하면 뭐가 되죠? 16. 마이너스 2의 4제곱 해도 뭐가 돼요? 16이 되죠. 자, 그러면 2나 마이너스 2를 x 위치에 넣어도 이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x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금 총 몇 개다? 4개일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해가 4개가 아니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x의 짝수 지수인 경우에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여기서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끼리 서로 같다란 얘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써보게 되면 4제곱근 16이 결국 여기에 양의 부호로 갖는 2, 그리고 여기서 음의 부호로 갖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 무엇이요?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갖는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루트 4는 2다. 그리고 루트 4를 어떻게 2로 표현했냐면 2의 제곱이니까 2다. 이와 같이 표현했던, 즉 근호를 없애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여기에 4제곱근 16이라는 이 기호는 16이 무엇이죠? 그렇죠.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호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서 없어져서 무엇이 나온다? 2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양변에 무슨 부호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음의 부호만 붙여주면 밑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지수가 3인 경우에, 자,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기호에 의하면 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 몇 개 있었죠? 1개. 지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실근 몇 개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자, 그러면 다시 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 하나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기호로 나타내냐면 세제곱근 8이라고 나타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지만 무슨 사실도 알고 있냐면 2의 세제곱은 뭐죠? 8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라고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홀수인 지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으니까 이 둘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적어보게 되면 2가 무엇이냐면 세제곱근 8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해서 근호가 사라졌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제곱근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제곱근과 3의 제곱, 내부에 있는 3의 제곱이 없어져서 무엇이 나왔다? 2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만 더 봐볼게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기호에 의하면 세제곱, 홀수 제곱이니까 근은 1개 있고요. 그 근을 우리가 근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제곱근 2수 마이너스 8로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슨 사실을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누구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2도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x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구했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누구랑 같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근호가 없어지는 과정 생각해 보게 되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럼 뭔가의 전체의 세제곱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근호와 같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근호를 없애는 과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x의 4제곱은 2. 자, 이 방정식이 우리가 실근을 찾아보면 짝수 제곱이니까 몇 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죠. 4제곱근 2예요. 자, 이런 경우는 근호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개냐, 하나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렇죠. 이 n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고 n이 홀수면 1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a가 0이 아닌 경우에 살펴보고 있다면 a가 0보다 커야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해가 이와 같이 존재했고 n이 홀수인 경우엔 이 근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도 된다?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예를 통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죠? 자, 우리 마지막 유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인 거듭제곱근에 대한 우리 내용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n이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주어진 x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했고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실수인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해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였고요. a가 0이면 0, 이 경우는 해가 없었죠. 그리고 n이 홀수이면 n제곱근 a, 그리고 0이면 0. 음수인 경우엔 n이 홀수면 n제곱근 a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어요. 즉, 무엇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겠느냐. 이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구해보면 그게 바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죠. 근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무엇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64에 6제곱근, 즉 무엇을 6제곱해서 64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방정식은 짝수 제곱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64예요. 근데 64는 뭐죠? 2의 6제곱.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자, 음수인 것이 바로 마이너스 2인데 그게 b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유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은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